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매일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지만 가끔은 결혼 전 일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특히 신우 때문에 마음 고생했던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땐 참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저와 단둘이 있을 때면 반말을 찍찍하며 대놓고 무시하고 심지어 욕까지 하던 신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의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제 눈치까지 살피며 기가 죽어 지내더군요. 세월이 참 묘하죠. 오늘은 그 시절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려 합니다. 사실 남편은 연애할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자상한 사람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회사 일에 지쳐서 퇴근 후 연락도 뜸해지면 오늘 힘들었구나 하며 조용히 안아주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끔찍이도 아끼고 가족을 위해 뭐든 하려는 남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남편 덕분에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던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반짝이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남편은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미리 남편 친구들에게 부탁해 예쁜 조명과 꽃장식을 준비해 두었더라고요. 카페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흐르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장미꽃잎이 수북하게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작은 전구들이 반짝이며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조용히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친구들이 미리 숨겨두었던 생화 부케를 건네며 한쪽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내 편이 되어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숨도 못 쉬고 고개를 끄덕였죠. 친구들이 준비한 샴페인이 터지고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는데 세상이 온통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던 그 시절 신우의 존재는 정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얌전하고 교양 있어 보이지만 저랑 단둘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곤 했어요. 반말을 내뱉고 대놓고 비웃으며 심지어 욕까지 하더군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죠. 지금은 저를 대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말끝을 고르고 사소한 부탁도 미리 눈치를 보는 신우지만 그 시절엔 정말 저를 만만하게 본 것 같았어요. 그 얘기 이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보다 5살이나 어리고 저와는 동갑인 신우예요. 처음 들었을 땐 또래라서 금방 친해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 기대는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죠. 남편 말로는 시부모님이 예전부터 딸을 간절히 원하셨다고 합니다. 첫째로 아들인 남편을 낳았을 때도 물론 기뻐하셨지만 둘째는 꼭 딸이었으면 하고 바라셨대요. 그런데 한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꽤 걱정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어렵게 얻은 아이가 바로 신우였습니다. 그런 사연 때문인지 시부모님은 신우를 정말 금지옥 엽처럼 키우셨다고 해요. 신우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뛰어가고 무언가를 갖고 싶다고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구해다 주셨답니다. 남편이 어릴 적 사진첩을 보여줄 때마다 신우의 사진은 거의 잡지 화보처럼 예쁘게 찍혀 있었고 생일마다 파티를 열어주신 흔적도 남아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신우는 정말 온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란 아이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신우의 태도에는 은근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거든요. 남을 배려하거나 눈치를 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 듯 했어요. 자기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쩌면 시부모님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탓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성격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저를 향할 땐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그런 부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신우를 유독 예뻐했어요. 본인은 그냥 동생이라 예쁘다고만 했지만 사실 저는 그게 부모님의 영향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예쁘다 예쁘다 하며 칭찬하면 본인도 모르게 그 대상을 특별하게 여기게 되잖아요. 남편이 바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늘 신우를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니 남편도 자연스럽게 그 시선을 이어받았던 거죠. 게다가 남편 성격 자체가 워낙 자상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친구들 챙기느라 바빴고 후배가 아프다고 하면 죽을 쑤어 가져다 줄 정도였죠. 그런 남편이니 신우 친구들까지 챙겨주고 신우를 위해 작은 생일 이벤트도 열어주고 했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랑스러운 동생이었겠지만 그건 결국 신우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여동생처럼 보이는 환경을 만들어준 셈이었어요.
문제는 그 시선 속에 제가 끼어들자 신우가 극심한 반발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편 앞에서는 항상 착하고 다정한 여동생이 되고 싶은데 제 존재가 그 위치를 위태롭게 만든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신우는 남편 앞에서는 애교 넘치는 여동생처럼 행동하면서 저와 단둘이 있을 땐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저를 미워 죽겠는데 티는 못 내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신우가 저에 대해 정말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과거였어요. 신우는 제가 늘 얌전하고 조용한 줄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꽤 유명했거든요. 엄마의 불같은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은 데다 둘 다 기가 너무 세서 절대 지지 않겠다는 오기 같은 게 강했습니다. 어릴 때 저와 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으르렁거리며 싸우곤 했습니다. 말다툼으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구르기도 했죠. 집안은 매일 전쟁터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싸움 속에도 끈끈한 정이 있었어요. 서로를 미워하는 것 같다가도 동네에서 누가 저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언니는 지구 반대편이라도 달려올 기세로 뛰쳐나와 저를 건드린 애를 아주 확실히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싸움 후 부은 얼굴로도 며칠 내내 우리 언니 최고야라는 마음으로 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사소한 일로 언니와 싸우고 그러면서도 또 서로 챙기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언니는 내가 지킨다. 그때부터는 언니를 대신해 싸움이 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놀이터에서 언니는 이미 일종의 원로 격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괜히 언니까지 나서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언니한테 대들거나 시비를 걸면 제가 먼저 나가서 처리했습니다. 언니는 그런 저를 보고 늘 피식 웃으면서 참 별나다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뿌듯했어요. 몸싸움도 그랬지만 말싸움에서는 더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2살 차이였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언니에게 맞서며 자라야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자매 싸움이 아니라 제게는 일종의 생존 훈련 같은 것이었어요. 언니는 말이 빠르고 논리가 날카로웠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더 기지를 발휘해야 했습니다. 한마디 말실수를 하면 언니가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졌거든요. 그런 환경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눈치 빠르고 말싸움에 강한 성격으로 다져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과정에서 꽤나 더러운 성질을 곱게 고이 간직하고 자라게 된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쉽게 지지 않겠다는 고집 한 번 마음먹은 일은 기어이 끝을 보는 끈기, 그리고 얕보이는 걸 참지 못하는 자존심까지. 신우는 그런 제 본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오히려 제가 조용하고 순한 줄로만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착각이 나중에 신우에게 아주 뼈아픈 결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 이상 어릴 때처럼 으르렁대며 살다간 평생 그런 이미지로 굳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조용히 청산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 키가 쑥쑥 크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변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다는 말, 여학생치고 당차다는 말,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여성스럽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저를 바꿔놓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성스럽다는 말을 들었는데 괜히 큰 소리로 웃거나 거칠게 행동하면 그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조금만 목소리를 낮추고 걸음걸이를 부드럽게 바꾸고 말투에도 살짝 미소를 섞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습이 제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었던 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남학생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괜히 더 얌전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 같은 게 생겼거든요. 저는 예전처럼 욕을 입에 달고 살던 아이가 아니라 조용하고 단정한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급식줄을 설 때도 똑바로 서 있고 체육 시간에도 괜히 힘을 빼고 얌전하게 움직이려 했었죠. 그런 행동들이 쌓이다 보니 정말로 제 성격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웃으며 넘기려는 쪽으로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언니와 아주 가까웠던 몇몇 친구들만이 제가 어릴 때 어떤 애였는지 기억하고 있었죠. 저는 제 안에 날카로운 성질을 깊숙이 묻어두고 사람들에게는 늘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신우는 당연히 제가 그런 모습만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 아이 눈에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조용하고 순한 사람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신우가 어느 날 저를 쳐다보며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언니, 과거 얘기 좀 해봐요.
어떤 애였는지 궁금하다. 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내 과거를 알고 이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혹시 동네 어딘가에서 저와 언니가 휘젓고 다니던 이야기를 들은 걸까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신우가 그렇게까지 깊이 파악할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당황스럽고 불안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지만 굳이 드러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이미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신우의 그 말투는 마치 제 속을 꿰뚫고 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애써 웃으며 별거 없었어 라고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이 아이 괜히 나를 건드리면 후회하게 될 텐데.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음속 오래된 본능을 꼭 눌러버렸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할 때 신혼집을 시댁과 친정 중간쯤 되는 지점에 얻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위치만 고려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이 신우 직장과도 꽤 가까운 곳이더군요. 저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우리는 신혼집 인테리어를 한창 진행 중이었고 그날은 남편과 퇴근 후 현장에 들러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근처에서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신우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순간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 오빠네 집 될 곳이니 궁금해서 들른 걸 수도 있지 하고 넘기려 했죠. 그런데 신우는 신혼집을 둘러보며 처음부터 반말을 툭툭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색 진짜 촌스럽다. 아니 왜 벽을 이렇게 했어? 말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고 표정은 완전히 못마땅하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점점 사람을 참 기분 나쁘게 만드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 순간 속에서 오래 묵혀두었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비록 저는 고등학생 이후로 과거를 청산하고 가면을 쓰고 살았지만 인생의 절반을 그 세계에서 보냈던 사람이잖아요. 그 성질이 어디 쉽게 사라지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사고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나 이제 곧 새언니 될 사람이에요. 서로 예의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아가씨한테 반말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아가씨도 나한테는 존댓말 써줬으면 해요. 그리고 나한테 명령조로 말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엔 신우가 잠깐 멍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있는 욕 없는 욕을 섞어가며 퍼붓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날선 말들이 쏟아졌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하지만 곧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손 씻은 지 오래야. 여기서 똑같이 맞받아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저는 대꾸하지 않고 다른 방을 둘러보는 척하며 신우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뒤를 졸졸 따라오며 계속해서 막말을 쏟아냈어요. 정말 귀에 불이 날 정도였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안도했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광경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미친 신우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요. 남편이 들어온 걸 보자마자 흐느끼며 남편에게 달려가더니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뭐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목소리의 억양만으로도 제가 가해자인 양 꾸며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당황한 듯 신우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내 한숨을 푹 쉬며 신우를 조용히 내보냈습니다. 일단 가.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 목소리는 지쳤고 신우는 여전히 훌쩍거리며 나가더군요. 신우가 나가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괜히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이더니 미안해 나도 내 동생 어떤 애인지 잘 알아. 내가 잘 해결할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알아서 해.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요.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그날 먹었던 밥맛은 이상할 만큼 쓰더라고요. 그날 있었던 일을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언니에게 전화로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는 제 얘기를 끝까지 다 듣기도 전에 소리를 지르더군요. 무슨 그딴 년이 다 있냐? 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귀가 따가울 만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언니는 숨도 고르지 않고 계속 말을 쏟아냈어요. 야, 당장 전화해. 같이 만나자. 내가 그 버르장머리 없는 년 가만 안 둘 거니까. 순간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게 바로 제 언니였거든요. 어릴 적부터 저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으면 어디서든 나타나서 확실하게 처리해 주던 그 불같은 성격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걱정됐습니다. 언니와 저는 오래전에 손을 씻었고 이제는 각자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저 때문에 언니가 다시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언니 진짜 괜찮아. 언니까지 나설 필요 없어. 나 혼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 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낮지만 여전히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런 꼴을 보고도 제부될 사람은 가만 있었단 말이야? 저는 그제야 남편이 상황을 언니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신우를 조용히 내보내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나중에 해결하겠다고 했던 것까지요. 나 진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결혼하고 싶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언니는 한동안 조용히 있더니 결국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 선택 믿을게. 대신 진짜 제대로 처리해. 알았지? 언니 특유의 단호한 말투에 괜히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후 며칠 뒤 저는 신우를 따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깔끔하게 끝내야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신우도 혼자 나오기 민망했는지 자기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4명이 함께 밥을 먹었죠. 신우는 처음엔 생글생글 웃으며 저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언니 오늘은 잘 부탁드려요. 그 모습만 보면 얌전하고 상냥한 여동생 같았어요. 저는 잠시 얘가 정신을 차렸나 싶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분위기가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신우 남친도 말수가 적고 얌전한 편이어서 대화가 무난하게 흘러갔죠.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괜히 걱정했나 보다. 이쯤에서 원만하게 정리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난 뒤 신우가 자연스럽게 맥주 한잔하러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도 괜찮다며 동의했고 우리는 근처 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맥주잔이 몇 번 비워지고 웃음소리가 오가던 중 남편과 신우 남친이 동시에 담배를 피우러 나갔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두 사람은 함께 나갔고 그 순간 가게 안에는 신우와 저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색한 정적이 흐르더니 신우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글거리던 얼굴이 굳어지더니 눈매가 날카롭게 가늘어지고 입꼬리는 싸늘하게 내려앉았어요. 그 모습에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방금 전까지 웃으며 건배하던 사람이 갑자기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저를 노려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중인격이라 해도 믿을 만큼 극단적인 변화였어요. 다중이도 이런 다중이가 없겠다는 말이 순간 떠오르더라고요. 자리에 우리 둘만 남자 신우는 아까까지의 생글거리던 얼굴을 완전히 지우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표정은 마치 썩은 무언가를 본 듯했고 말투에는 냉기까지 서려 있더군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묻는 겁니다. 땡땡씨 우리 오빠랑 꼭 결혼해야겠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말도 어이없었지만 두 번째 듣는 신우의 반말이 더 당황스러웠거든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결혼하고 싶어요. 남편도 같은 마음이고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를 좋게 봐주고 계시잖아요. 신혼집도 마련했고 결혼 날짜도 잡았고요. 제 말투는 최대한 부드러웠지만 속에서는 묘한 불쾌감이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느닷없이 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 오빠 여자 경험 별로 없는 거 알지? 땡땡씨 과거가 있다면 결혼하기 전에 다 말해야 할걸? 그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파악이 안 됐어요. 신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가 막히게도 이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우리 오빠가 땡땡씨한테 몇 번째 남자야? 정말 황당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얘가 왜 이런 걸 나한테 묻지? 대체 무슨 자격으로? 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차마 웃지도 못하고 한동안 신우 얼굴만 바라보다가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아가씨가 묻는 것도 이상하고 제가 굳이 대답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신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하게 굴더군요. 요즘 과거 화려한 여자들 많잖아. 근데 우리 오빠는 워낙 순진해서 혹시 속을까봐 걱정돼서 그래. 그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얕잡아보는 기색이 훨씬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아이가 지금 저를 완전히 깔보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신우는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또 말했습니다. 땡땡씨는 워낙 말도 별로 없고 웃는 상이잖아. 그런 여자들이 은근히 남자들한테 꼬리 잘 치더라. 그래서 과거가 좀 더러울 것 같아.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신우는 태연하게 맥주를 홀짝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오빠한텐 내가 잘 정리해서 얘기해줄게.
정말이지 이런 미친년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잠시도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손끝까지 분노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 아이의 말 하나하나가 사람의 자존심을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묻어두었던 예전의 성질이 천천히 깨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맥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지금까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참아왔지만 이 이상은 아니려 싶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신우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자가 삐걱 소리를 내며 밀렸고 신우가 순간 눈을 크게 뜨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목덜미 위에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끝이 그녀의 피부에 닿자 신우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습니다. 저는 신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야, 이 다중이 같은 년아. 너 미쳤냐?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오히려 그 낮은 톤이 더 위협적으로 들렸는지 신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너 내가 새언니 될 사람인 거 몰라? 나 니년 때문에 더러워서 너네 오빠랑 결혼 안 해. 알겠어? 말을 마친 저는 손가락에 힘을 살짝 주며 목덜미를 꾹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손을 올리는 신용을 했어요. 실제로 때리려는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의 기세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신우의 반응은 정말이지 웃길 만큼 황당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에 불을 켜고 저를 깔보던 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지르듯 말하더군요. 아, 잘못했어요. 순간 저도 멍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쉽게 저 자세로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신우는 계속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어요. 저는 살짝 피식 웃으며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손을 더욱 세게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잘못했어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진짜 잘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의 태도가 180도 바뀔 수 있는지, 방금 전까지는 남자 경험이 어떠니 과거가 어떠니 떠들던 애가 지금은 무슨 초등학생처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기까지 했죠. 저는 다시 태어난 표정을 지으며 손을 거두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 하나하나 잘 들리게 말했어요. 아가씨, 우리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일 다시는 없게 잘해요. 알겠죠? 신우는 여전히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혼나는 강아지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깊게 한숨을 쉬고 자리에서 살짝 몸을 뺐습니다. 속에서는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시원하기도 했네요. 잠시 후에 남편과 신우 남자친구가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니 잠깐 멈칫하더군요. 저는 신우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신우는 양손으로 얼굴을 만지작거리며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깔깔대며 시끄럽게 웃었을 아이가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 남편도 이상했는지 의아한 눈빛이었어요. 왜 둘이 나란히 앉아 있어? 남편이 묻자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우가 옆에 앉으라고 해서 그냥 앉았던 거야. 별일 없었어. 신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맥주잔만 만지작거렸고 남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매가 살짝 날카로워지더니 낮게 한마디 하더군요. 너 또 싸가지 없이 굴었냐? 신우는 움찔하며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남편 팔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아 일으키며 아무 말 없이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신우 남친은 멀뚱히 앉아 있다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배웅했어요. 밖으로 나와 차에 타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신우가 뭐라고 했는데? 저는 잠시 창밖을 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내가 조금 예민했나 봐. 오늘은 내가 좀 잘못했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운전대를 잡은 채 저를 흘끗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넌 그렇게까지 착해서 어쩌냐? 저는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난 오빠만 있으면 돼. 그 한마디를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묘한 승리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우는 시부모님께 엄청나게 혼났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나중에 들려준 말로는 신우가 저에게 반말을 하며 싸가지 없게 굴었다고 시부모님께 직접 이야기했대요. 사실은 정반대였지만요. 저는 속으로 아이고 그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욕하고 때리려 했는데 싶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저에게 꼭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양심이 살짝 찔리기도 했어요. 남편 말로는 신우가 남편에게 제가 자기한테 욕을 했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단칼에 잘랐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너희 새언니가 그럴 사람이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아 원래 그거 사실인데 하며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정말 괜찮아. 나 오빠만 있으면 돼. 그 후로 신우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진상 같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요. 저를 볼 때마다 살짝 굳은 얼굴로 인사만 하고 시댁 모임에서도 늘 저를 피해 다니더군요. 저와는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었어요. 저는 가끔 신우 옆에 앉아 일부러 친한 척하면서 어깨 위에 손을 가볍게 올리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신우는 어깨를 움찔하며 몸을 굳히죠. 그 반응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빙긋 웃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아주 은근히 그리고 확실히 되새겨 주려는 겁니다. 정말이지 저는 손 씻은 지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평범하게 가게 운영하고 아이 키우며 조용히 살아가는 게 제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우 때문에 그 세계에 다시 발을 들릴 뻔했어요. 그날의 저는 너무 낯설 정도였죠. 손끝이 떨릴 만큼 분노가 올라오던 순간 아 내가 아직 이런 기질을 품고 있었구나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해지기도 했습니다. 더 웃긴 건 저뿐만 아니라 한참 전에 은퇴하신 우리 언니까지 끌어들일 뻔했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 울분을 토했을 때 언니 목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귀가 따가울 정도였거든요. 야, 그딴 년은 내가 가만 안 둬? 하던 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불같던 언니의 과거 모습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아, 큰일 날 뻔했다. 이 언니가 진짜 다시 나서면 동네가 뒤집어지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언니를 말렸죠. 언니는 결국 제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지만 그 뒤로도 한동안 혹시 또 신우가 설치면 바로 말하라는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도 신우가 겉보기엔 표독스러워도 사실 겁이 많은 애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맥주 마시던 날에도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계속 조마조마했거든요. 혹시라도 얘가 덤비면? 여기서 진짜 싸움이라도 나면? 별의별 상상을 다하며 손에 힘을 꽉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목덜미에 손만 얹었는데도 그 큰 소리치던 애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잘못했어요를 외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오히려 맥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란스럽게 굴던 애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생각해보면 저를 위해 카페를 통째로 빌려서 친구들까지 불러 화려한 프로포즈를 준비해준 남편인데 그런 남자를 두고 제가 신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죠. 남편은 지금도 한결같이 자상하고 작은 일에도 늘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을 평생 곁에 두고 살아야겠다고 새삼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예쁘게만 봐주시는 시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죠. 특히 시아버님은 우리 아이 태어났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 하시며 울먹이시던 분이거든요. 그날의 아버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던 그 떨리는 목소리 그걸 생각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신우 사건은 솔직히 꽤 지독한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제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기도 했네요. 앞으로는 절대 그 어두운 세계로 돌아가지 않고 제가 쌓아 올린 이 삶을 지키며 살 거예요. 웃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때처럼 흔들리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며 살도록 할게요.